여러분 안녕하세요. 伸びをしたので多分元気になられたというふうに思うので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 아까 체조하셔서 조금 건강해지셨, 갱kin이 나를? 아까 체조하신 덕분에 피곤함이 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떠십니까, 컨디션이? 介護はプロに家族は愛を。このタイトルで何か感じることがある人、ちょっと手を挙げてください。 지금 개호는 프로에게 가족은 사랑을 이라는 타이틀을 들은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뭔가 새로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특별히 들어가겠죠. 가족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생각과 그런 거의 특색이. 2つ考えられると思います。 두 가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かつて日本も介護という、療養も含めた介護の領域は家族が担っています。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처럼 일본도 옛날에는 개호,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장기 요양은 가족이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しかし日本もそれから韓国もアジア諸国が家族で介護、長期療養が担えない状況が出てきたわけです。 그렇지만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가 변화되면서 가족만으로는 그 장기 요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今からちょっと説明しますことでこのタイトルの答えを導き出したいと思います。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으로 아마 이 타이틀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에 관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私は今からちょっと間違ってます。34年前に私は滋賀の不自由な方に出会いました。障害者にですね、出会いました。彼は外の世界に自由に出かけたいことを熱望していたわけです。しかしその当時は車椅子の障害者と介護者が電車に乗るときはチケットを買うだけで、30分から40分かかりました。そこで彼と私、そしてもう一人が立川駅エレベーターの設置運動を立ち上げました。その障害者のとの出会いで私の人生は変わったのです。そしてエレベーター設置運動を始めてから16年後、立川駅にエレベーターがつきました。 지금 파워포인트 표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사실 34년 전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거 작성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잘못 작성을 해서. 네, 34년 전에 저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 일본에서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장애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나가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34년 전 일본도 그 당시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자분과 그분을 이제 개요하시는 분이죠. 도와주시는 분이 전철에 타는 것 이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자용으로 따로 티켓을 사는데요. 그 티켓 하나 사는 데만으로도 창구에서 30-40분을 기다려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장애자분도 그리고 다른 친구 한 분이 동경에 있는 타치카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타치카와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라는 설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장애자분과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제 인생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장애자분과 같이 시작한 이 캠페인, 엘리베이터 설치 캠페인은 그 시작으로부터 16년 후에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当時、国鉄が運
당시 니혼대와 그 당시에는요 일본에서 국경 지금 애드리브로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나라가 철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전부 나라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다 사립으로, 그러니까 사형으로 민간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국경이었다고 합니다. エレベーター運動を行っている間、私はサービスの受給者と介護者をつなぐ社会システムを作ることを決めました。しかし、介護サービスでお金を取ることに対する人々の抵抗感は強いものでした。当時の介護サービスは政府が税金で提供していたため、介護サービスに金を払うという概念自体がなかったのです。しかしながら、当時の介護サービスは対象は非常に限定されており、また24時間在宅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でした。その上、私が8年間ボランティアとして活動している間、ボランティアでは持続可能なサービス提供ができず、限界があるということを知りました。 제가 엘리베이터 설치 캠페인을 하고 있는 동안 서비스 수급자랑 개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개호 서비스를 왜 돈을 받느냐, 왜 그런 장기 요양을 돈을 받고 하느냐라는 반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개호 서비스는요, 정부가 세금으로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세금으로 하고 있어서 무료였지만요, 굉장히 범위가 한정돼 있었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호 서비스에 돈을 지불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24시간 재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8년 반 동안 볼런티어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자원봉사만, 그러니까 볼런티어 활동으로는 그런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結局、私は1987年、ケアセンター柳を設立しました。柳は日本で初めて24時間365日の在宅ケアサービスを開始しました。この特徴は契約の手法を入れたこと、コーディネーターの位置づけは柳のサービスの骨格を作るポイントです。それでは日本の介護保険法のモデルとなります。 그래서 결국 저는 1987년 케어센터 야와라기를 설치했습니다. 야와라기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연중 무휴 24시간 재택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요, 계약 그리고 코오디네이터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야와라기 서비스의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코오디네이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2000년도에 시작한, 아까 사회자분도 말씀하셨던 2000년도에 시작한 일본의 개호보험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私は介護はですね、一つ一つの行為の積み重ねであるという考えからサービスの可視化を図りました。介護サービスは従来家庭内の見えない労働として扱われましたが、私はそれを目に見える形に作ったわけです。 저는 개호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행위가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서비스를 눈에 보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개호 서비스는 이전에는 가정에서 하는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노동이었지만 노동으로 취급되었지만 저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5番、こちらの図を出して、こちらの図がその結果考えて作りました1段階から7段階までの援助サービス、援助段階になります。1段階受付、2段階インテーク、3段階アセスメント、
4段階ケアプランの作成、5段階、サービスの調整とモニタリング、6段階コーディネーション、7段階が評価というふうなマネジメントに進めています。 여기 보이시는 표가요, 표라고 해서 그림이요. 그 결과로 탄생한 첫 번째 단계부터 7번째 단계까지 있는 원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단계는요, 접수라는 부분이고요. 2단계에서는 인테이크, 3단계에서는 어세스멘트, 그리고 4번째 스텝에서는요, 케어 플랜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5번째 스텝에서는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6번째 스텝에서는요, 서비스를 다시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7번째 스텝에서는 서비스를 종료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단계가요, 케어 매니지멘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의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なぜこのようなマネジメントを考えたかといいますと、ボランティアの限界を8年でしたときにシステムを作ろう、そのシステムを作るために2つ自分でやろうと決めたわけです。이 표를 생각한 이유는요, 제가 야와라기를 시작하기 전에 8년 반 동안 보란티어를 했지만, 그 보란티어 활동을 하면서 정말 보란티어로서는 제대로 시스템화된 것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一つはコーディネーションという機能が必要であり、それを動かすコーディネーターが必要であるというのが一つ。それからもう一つがフォーマットですね、様式、きちっと記録化と言語化をすると決めた。 네, 이거를 만들면서 두 가지를 머리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코오디네이터라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생각해서요. 코오디네이터 제도를 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형식을 만들자. 그리고 형식을 만들어서 누가 언제 어느 때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그 전에 이런 서비스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형식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ですので一番左はコーディネーターがやるプロセス。 그래서 제일 왼쪽은요, 코디네이터가 하는 작업이고요. 2番目がお客様に対してやる行為として決めます。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요, 그러니까 손님이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で一番左が働く人に対して。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요,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 해야 할 단계입니다. これは支援スキルコードです。サービス提供者の能力を10段階に分け作ったものです。また ADL はサービスの利用者を10段階に分けたもので、支援スキルコードと ADL によってサービス提供者と利用者をマッチングし、適切なサービスの提供ができるシステムを作りました。これはリスクマネジメントという考え方にも通じています。 이것은 지원 스킬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을 10단계로 나누어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ADL이라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를 또 10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N 스킬 코드 10단계랑 그리고 ADL을 10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서비스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랑 이용자를 매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かケアメニューのコード化というものです。 이것은요, 케어 메뉴의 코드 테이블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140개 정도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예로서 몇 개만 들어봤습니다. 全部で140コードありますが、1000番台はホームヘルパー、もしくはケアワーカー、5000番台がナースがやるケアとして位置づけたコード化です。 140개 있는 코드 중에서요, 1000번 때는 헬퍼상, 그리고 5000번 때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케어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용자에게 필요한 케어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요, 이용자에게 가장 맞는 케어 서비스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ケアサービスの可視化と先ほど言いましたけど、ケアサービスはどういうものか見えないもの、わからないもの、触れないもの、それをできるだけ見せる努力、見せよう、そのことが一つのこの取り組みです。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요, 개요 서비스, 그러니까 장기 요양이라는 것은 도대체 장기 요양이 뭐지? 그리고 개요라는 것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될 수 있으면은 이게 개요 서비스구나, 이게 장기 요양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このケア記録カードというのは、ある利用者に必要なケアをケアメニューコードからチェックし、そのチェックしたコードを入力すると、このケア記録カードが出ます。このカードはすべての利用者のうちに置いておきます。そして、ケアサービスする提供者は、誰に対して何日、何時から何時、どのサービスを何回やったかということをきちっと記録していきます。 이것은 케어 기록 카드인데요. 어떤 이용자에게 필요한 케어가 무엇인지 체크를 해서 그 체크시타 코드를 입력하면은 케어 기록 카드라는 이런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카드는요, 이용자의 집에서 전부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은 서비스 수급자가 수급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그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니 나는 지금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시스템 정보가요, 일명 이치고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이치고 시스템을 만든 후에도 사회복지법인 민징회를 설립한다든지 연수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지역사회의 협력을 얻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시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ちなみに ISO 9001を福祉の領域で取ったのも日本で私たちが最初です。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요. 2001년에 취득한 ISO 9001은요, 일본에서 처음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最後に福祉に関する私の考えを述べましょう。本報告で終わりますが、福祉とは困っている人を助けることや
高齢者、障害者がかわいそうだという思いで福祉サービスを提供するのではなく、社会システムとして提供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と考えます。 마지막으로요, 복지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내지는 고령자나 장애인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사회 시스템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障害を持った人と出会って33年、そろそろ34年になります。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애인분과 만난 지 33년, 이제 곧 34년이 되어갑니다. その間にいろいろな家族の方と出会いました。 그동안 저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분들과 만났습니다. 一人、要介護者がその家族にいると、とても平和で幸せな家族がどんどん崩壊していくのを見てきました。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계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발생하면요, 그 가족의 행복이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을 수없이도 봐왔습니다. そういう中で家族ではない他者による介護は私たちプロがやるべきだ。介護は家族ではもう担えないんだということをよく知りました。 그 과정에서 저는 계호라는 것은, 즉 장기 요양이라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인 계호는 전문가에게 가족은 사랑을 이라는 타이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だとしたらプロがこの仕事をやるしかないの。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そしてその領域で専門職がご飯を食べる領域を作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전문가들이요, 밥을 먹고 산다, 즉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したがって介護はプロに家族は愛をということです。 그렇기 때문에 계호는 전문가에게, 가족은 사랑을이 된 것입니다. この本は今から10年前に書いて、かなり好評をいただいていますが、2冊目が書けてません。 사실은 계호는 프로에게, 그러니까 계호는 전문가에게 가족은 사랑을이라는 책을요, 이시카와 선생님께서 10년 전에 쓰셨다고 하시네요. 근데 아직 2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報告は以上で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보고는 이전입니다.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rving almost all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in Hong Kong, such as the Salvation Army and the Caritas. I think you all are familiar with these organizations. The SPC is a subsidiary under the 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 and we are quite unique because this is the first and the only center that is sponsored by the private sector, by the HSBC, the Bank Foundation, and also the government. I would like to introduce why there's social enterprises in Hong Kong. We have social enterprises because we have a lot of social problems in Hong Kong. This old man is living his cage home in Hong Kong, which is actually very popular in Hong Kong. He lives in a very tiny place. For this person, actually he's one of the people living in the low-income families. You may find it very strange or interesting that why we have the poverty problem in Hong Kong, because we are such an international city. But actually, the problems of poverty is very serious in Hong Kong. Hong Kong has 4 million people, 7 million people, but we have 1.3 million of people living in low-income families. And the poverty rate is on the rise, even despite our GDP growth of 5.9%.
Our poverty rate which around 20%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poverty rate of youth is especially serious. This is a map of Hong Kong. Have you ever been to Hong Kong? Please raise your hand. Yes, you're from Hong Kong, of course. And this is a map of Hong Kong. And for the areas with the circle in red indicates this is a means to alleviate the poverty problem, and it was initiated by the Hong Kong government at the very beginning. But over the past years, we found that there's a change of the mindset and change of this culture. At the very beginning, the private sector, the business sector, they are quite hostile or quite negative towards social enterprise. They treat social enterprise as their competitors. But now we see more collabo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sector, and so we see the some cross-sectoral partnership between the non-profit organizations and also the business. Also, we see that for the development, unde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the capacity of social enterprise and the non-profit organization is also on the rise. They are more efficient in their corporate management and their work. Also, they are from in the past they are much more social oriented, but now they're more market oriented. We see some changes happening. And here's some brief figures about social enterprises in Hong Kong. Now we have over 300 social enterprise projects in Hong Kong, and 90% of them are managed and operated by the welfare organizations. And most of the operators, most of the social enterprise managers are social workers before, and now they begin to engage in this social business. Even though we have a history of over 10 years, we don't have a common definition of what social enterprise is. Unlike South Korea, we don't have a regulation. We have nothing, but we do have a social enterprise advisory board formed by the government. And as I said before, in the past, most of the social enterprises are operated by the non-profit organizations. But now we see that more and more private people from the private sector, they want to engage in this social enterprise business. They start up their own social enterprises. And the government,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ey mainly provide funding support. They provide some seed money, the capital for the non-profit organizations to start up social enterprises. They have two very large-scale funding schemes, which is over 1,000 billion Hong Kong dollar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in Hong Kong. And we see, as I mentioned before, in the past, social enterprise mainly focus on work, on job creation, but now we see an emergence of social entrepreneurship. It is different. And this is about an SEBC. We see the triangle. Actually, for the right, if you know about the HSBC, this is the corporate color of HSBC. And this one, the green, represents us, the corporate color of HKCSS, and the gray represents the government. We are a one-stop platform, and we are a hub that links up the private, non-profit, and also the social sector. We see strength and weakness of for these three sectors. For the social enterprises, from the non-profit organizations, they're very strong in social sense. They understand the community need, but they are not sensitive to the market needs, and they are weak in business management because most of them were social workers at the very beginning. And for the private sector, they have a lot of resources, they have money, they have their expertise, but they don't know about the social problems. And for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they can help in the regulations, they have the funding support, but they are quite detached from the community. So we have our role, so we can link up all of them together. I have been working in the social enterprise sector for over 5 years, so I witnessed the birth of this
social enterprise business center. We have established 2 years ago in 2008. We are the first and the only social business center in Hong Kong. Our center demonstrates tripartite partnership because we are sponsored by the Hong Kong Bank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we provide service to the social enterprises in Hong Kong. But we are very small. This is our center. We have a small outlet. We have 4 major areas of service. First is about capacity building, and I'm more going to focus on this one today. We have social impact assessment project. We offer consultation service to social enterprises. And the second one is about sales and marketing. In Hong Kong, it is quite difficult for social enterprises to find sales channel and promotion channel because they are very small. They can't reach to the corporate and to the public market. Therefore, we organize a one-stop sales platform to help them to promote and to sell their products to the corporate and to the public. You see that this is a small outlet at our center, and now we have over 20 outlets all around the territories, and in past year, we have already helped them to generate 1 billion sales turnover just 1 year. And that's a platform called How SD Marketing Platform. We also help to incubate and develop startup social enterprises, and we also actively engage in various parts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networking activities. So we have been thinking about our role and what is the problem of social enterprises in Hong Kong. The first issue of concern of us is what is a good social enterprise? How to define a good social enterprise? As I said before, there's no definition and no regulation of social enterprise in Hong Kong. The public and the media, usually they only use the dollar sign, use money as the only measurement of the impact and the value of social enterprises. For the public, there's no common consensus of what is social value. And this is a very big challenge to us. As a result, we co-develop a model, a framework called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Tool with McKinsey & Company in Hong Kong, as mentioned by Mr. Park. For this one, we try to objectively measure the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social enterprise, and we designed a model that's separated into 3 areas with 6 indicators. For the areas in blue, it mainly measures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enterprise. For this area in yellow, it measures the direct benefits created for the recipients. And for the third one, the area in pink, it will measure the impact to the community and the society. For the first one, financial sustainability, we use cash flow to measur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a social enterprise. Whether it's negative or positive in cash flow, I know that it's not the best, a very good tool, a very good indicator, but we are reviewing whether we should use sales turnover, gross profit, or other indicators at this part. And for the second part, the benefits directly created for the recipients. For the first indicators is the number of people served. That's the service directly offered to the beneficiaries, and the quality of the impact. For example, in Hong Kong, there's some social enterprise, they directly offer support to the people people who are disadvantaged. For example, Mr. Timothy Ma is over there, and he's running social business just over there. He's running a business called PE Link. He doesn't directly employ elderly persons, but his PE Link service directly helps a lot of elderly in Hong Kong. And the second one is the jobs created for the disadvantaged groups, not only the disabled persons, but also other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unengaged youth, people with low educational level. And the third indicator is about outplacement.
For this, because for some social enterprise, they only treat themselves as a training platform. After the training, after a disadvantaged person, he or she receives training in that social enterprise. After some years, he are encouraged to find jobs in the open market. So we think that this is indicators to indicate that whether this social enterprise is a success or not. For the third part is about community engagement. Because for some social enterprise, it is not related to job creations, but it has a social mission, such as the fair trade company. They have a social mission of promoting fair trading. So we will see that whether the impact of this kind of social enterprise creates for the community and the society. So for that social impact assessment, it is actually the most easiest at the bottom part. We perceive that it's just like a social enterprise. They are patient with disease. They come to us. They have their problems. They have a disease. So we use the impact assessment tool to do a health check for their business. We found out their problems. But we have to find a way to cure them, to help them. So we have some doctors. We call it the social angels. So as I just mentioned, after we discovered the problems of the social enterprise, we invite corporate volunteers as the social angels to provide professional support to them. For these corporate volunteers, for example, we recruit them from HSBC and other partners, for example, McKinsey. They are very professional and have a lot of expertise, such as on marketing, or HR, on IT. So we group them together and form them into different into consultation teams to offer in-depth support and in-depth business advice to social enterprise. This project is usually around 3 months of surveys. Let me show you an example. iBakery workshop means social inclusion. I mean social inclusion. This is a social enterprise operated by a very large non-profit organization in Hong Kong called Tung Hua Hospital. The mission of this social enterprise is to offer training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disabled persons at their bakery shop and their workshop. First, when they came to us, we do a health check with them. We found that their cash flow, their financial is not sustainable because their cash flow is negative. But it creates 13 job opportunities for disabled persons, and it has already offered over 1,500 training hours for the disabled persons. Then we try to find out the business problem it's facing. We find that it is very weak in capacity building and very weak in terms of production. We use the Christmas cookies promotion as pilot project. And this is actually their cookies selling is now on sale. We found that before we engage, we found that there are lots of business problems. We found that they overestimate their capacity of production. Their estimation was 5,000 tins of this kind of cookies. They have no planning about their manpower, logistics, and how to calculate the unit cost of each biscuits, and they are very weak in cost management. And also they are quite weak in the media exposure. Therefore, they ask for our help and we engage. We invite social angels from marketing, from logistic management sector to help to offer 2 months of intensive support. We meet weekly. We meet weekly and we exchange emails every day. And we gave advices on the costing of each biscuit, on the logistic management, or how to produce efficiency, and how to promote this campaign to the public and to the target clients. And as for us as CBC, we also we do a coordination work. We also share and line up with the media partner for some reports by the media. So after we engage, we see the results. First, we help them to research the targets from
the capacity from 5,000 teams to 1,500 teams after reviewing their capacity. They are expected to generate a sales income of 200,000 Hong Kong dollars for just this campaign. And all the problems about the manpower and the storage and the capacity are all solved. And we also have lined up a lot of media interviews with these organizations. Oh, sorry, this one. And this is the last one. Even though we have this kind of business doctor, we have this kind of social angels, we have want to transfer this business knowledge to the social enterprise practitioners. We want to train them up from social workers, from NGO practitioners to professional social enterprise managers. Therefore, we collaborate with different various professional bodies, such as the KPMG on accounting, the Law Society on legal advice, the Society on visual merchandising, which is on product display, to try to help the social enterprises. This is our results. We have been working for 2 years, and now we have already invited over 800 of corporate staff to start up as our social angels. Our training program and our capacity building program has been offering to over 1,000 NGO and SE practitioners. We are now incubating 5 totally new social enterprises and offering intensive support to 15 social enterprises. We have also lined up with professional association in different areas such as accounting, financial management, legal, and visual merchandising and design. This is the last slide. Actually, this is the future of our SCBC. You can see that actually our logo is a triangle and it's formed by 3 eyes. The first eye is for innovate, second incubate, and the third one invest. For innovate, we see that there are a lot of social enterprises in Hong Kong, but a few of them are innovative. Unlike in Korea, we find that social enterprises are very innovative and they can ride on the ICT support. But in Hong Kong, usually they just start up a restaurant, one as restaurant and another restaurant, but there's no innovation in. So we want to promote social innovation in the SE section. And we also wish to give birth to more successful social enterprises cases and also create a culture of venture philanthropy in the business sector, because we believe that business sector is the driving engine of SE development in the future. And actually, this is the end of my presentation, but I also want to show you something. Unlike other presenters, other social enterprise just we mentioned, now we are not a social enterprise. We are just a platform serving the social enterprise. But we also want to develop our own social enterprise, because we have to be self-sustained. Therefore, we begin to start up some new social enterprise projects under SEBC. And this is the social enterprise I just incubated, called the ACT Social Awareness Network. It is a social enterprise which offers social education program and social traveling, just like the sustainable tourism that company that you can see at the lobby. We want to enhance the social awareness of tourists and youngsters through some funny way, through traveling and through other experiential activities. So this is the future of our SCBC development.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